이른오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농구대학 원석현입니다. 예, 4월 넷째 주 WKBL 루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의 우승으로 끝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FA의 시간이죠. 네, FA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좀 대목인데 네, 요새 네, 요새 이 정복하기가 네. 꿰뚫어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원서영 기자 상당히 피곤한데 예, 6개 구단 네. 관계자분들이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정보를 예. 너무 닫고 있어요. 그만큼 올해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 이제 팬분들께서도 좀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자들 일을 안 하냐? FA 왜 이렇게 기사가 안 나냐?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은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 좀 FA 시장이 조금 진짜 이제 물밑 작업들이 워낙 이제 숨막히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서로 구단들이 좀 이제 정보를 아무래도 안 주다 보니까 네. 기자들도 쓸 기사가 없습니다. 신경전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는 예. 거 아닌가 예년보다 예. 훨씬 더. 그래서 정보 좀 안 나오고 좀 의외의 어떤 발표 깜짝 네. 발표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예. 비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F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1차 협상 대상자들이 지금 나왔어요. 네. 나왔고 그다음에 2차 협상 대상자 누가 있는지 보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6개 구단 그리고 강희수 선수 지금 잘하고 있죠. 네. 강희수 선수까지 저희가 얘기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님께서 정성민 감독님 이번에 신지현 선수 좀 뽑아주세요. 저번처럼 팬들 괜히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팬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도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지현이 뽑힐만 했는데 네. 안 뽑혀서 좀 아쉬웠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뽑을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뽑아달라.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정성민 감독님이랑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통화를 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정성민 감독님께서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고 네.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뽑는 건 아니고 그렇죠. 최대한 잘 이제 이번에도 선발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16인이었죠? 그렇게 경쟁 구도로 뽑아가지고 예, 훈련해서 좋은 태도를 보이는 선수들을 최종 10인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 구도는 이제 세대 교체를 서서히 준비하는 네.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좀 더 과감하게 네. 발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몸이 아픈 선수들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선수들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 갖다가 많이 뽑겠다. 네. 지금 일단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래서 신지현 선수 뭐 제가 볼 땐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건 또 이제 정세민 감독의 어떤 그 결정에 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용인에사는 네. 바오 가족님께서 네. 하나원큐는 투자도 안 하면서 성적만 바라는 태도가 보기 싫어요.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원큐가 그동안 뭐 투자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네. FA를 좀 놓쳤죠. 어떻게 보면 예. 사실 은행권인 여자농구에서 투자를 안 하는 구단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투자를 많이 해요. 예, 다 많이 합니다. 네. 생각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런 선수들 꽤 있고 사실 맞아요. 네, 네. 냉정히 말해서 투자는 다 하는데 약간 한원큐의 그 전까지의 태도는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 똑같이 돈을 줘도 용돈 10만 원을 줘도 원래 이렇게 봉투에 딱 곱게 싸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 10만 원 곱게 써. 네. 정말 고생했다. 잘 쓰고 네. 그래 잘 쓰고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화이팅해.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네. 같은 10만 원을 주더라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쓰든지 말든지. 예. 네. 뭐 살짝 요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하나원큐는. 태도의 차이였는데 네.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다 바뀐 감독이 바뀌었으니 기대해 본다고 하셨는데 감독만 바뀐 게 아니죠. 네.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큐도 이제 정상적으로 FA를 네. 잡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 하지 않을까.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갖다 좀 드렸어요. 네. 하나원큐가 좀 변한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올 시즌에 좀 기대를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임태규님께서 다음 시즌에는 의외의 팀들이 챔프전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예. 네. 근데 저는 실제로 KB 1강은 맞다. 네. 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사실. 그런데 나머지 팀들 중에서는 세 팀 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올해 BNK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머지 플레이오프를 챔프전 한 자리를 두고 치르는 팀들은 내년에는 정말 저는 이제 진짜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동안 한 10년 봐왔는데 네. 한 10년, 20년 봐왔잖아요. 네. 근데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서 그렇죠. 예. 그래도 또 저력 있는 팀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도 네. 저는 원소영 기자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올 그렇습니다. 시즌 진짜 FA 시장부터 해가지고 많이 네.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좋다. 아이고 생각납니다. 신지현 선수 FA 관해서 연맹 개입에 관한 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사례가 과연 이번만일까? 라는 생각함,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을 거라고 의심 중 이런 게 바로 여자농구의 몰입을 떨구는 요소임. 뭐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 네. 근데 연맹 개입에 관한 부분은 그 이전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이게 아쉬워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게 네. 그런 거 없었는데 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정말 모든 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네. 일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동안 너무 저희가 잘하고, 있으면 네.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런 사례가 지금 이번에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원큐가 지금 너무 이제 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네. 신지현 선수까지 물론 이제 하나원큐 그 이전에 프런트에 어떤 미스들이 있었었죠. 네. 근데 신지현 선수까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하나원큐가 사실상 이제 팀을 존속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6개 구단 자체가 좀 뭐랄까 좀 흔들리지 않을까. 네.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오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없어야 됩니다. 네네. 네. 자 다음 리바운드 짱님께서 혹시 감독님 초대 계획 있나요? 어느 팀이든 상관없으니 연홍 감독님 섭외한 다음 시청자에게 미리 알려 질문 받고 답변해 주신 식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요청드리면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요청하시면 돼요. 네, 반말로 해도 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예. 있는데 제가 좀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네. 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막 감독님들도 뭐 원하는 감독님 계시면 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많은 뭐 6개 구단 감독님들 릴레이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릴레이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6개 구단의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상태에서 감독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약간 좀 뻘쭘해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조만간에 그리고 어떻게든 자리 한번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선수도 이제 초대를 할 필요가 그럼요. 있고요. 허연 선수 뭐 예, 부르면 바로 옵니다, 바산에서. 네. 마산에서 올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예, 왔을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초대를 해서 그런가요? 손님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FA 자 지금 이제 FA가 지금 1차 협상 계약이 뭐 오늘로 완료가 됐습니다. 네, 뭐 저희는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 네. 6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촬영을 좀 늦게 했죠. 그렇죠. 원래 녹화가 한 12시 뭐 이 정도에 네. 하는데 오늘은 좀 늦췄어요. 6시에 하는데 이게 이제 5시에 마감이 되니까 요거 전달을 해 드리려고 네. 일부러 좀 늦췄습니다. 자, 1차 협상 계약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일단 보시면 삼성생명이 지금 이주연 선수 그리고 하나원큐 이하은 선수, BNK 김시원 선수 이렇게 계약이 됐고 김한비 선수도 2차 FA 대상자인데 계약이 됐습니다. 이주연 선수가 가장 좀 관심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주현 선수가 또 이제 파격적인 네. 어떻게 보면 금액도 저는 근데 사실 금액은 이주현 선수가 이제 경쟁도 복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FA고 하니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는데 계약 기간이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5년 5년 계약입니다. 네, 이 5년 계약이 숨겨진 이유 저희가 또 삼성생명 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차 협상 별열 명단이 2명이 있는데 신한은행이죠. 모두 어우, 예. 김현희하고 하남지 선수인데 이것도 저희가 신한은행 편에서 좀 말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헷갈리지 마시라고 저희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 FA 계약 미체결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와 있죠. 여러 명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 분들이 이제 FA 이제 2차 협상에서 어떤 팀으로 갈지 원소속 구단에 남을지 아니면 떠날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죠. 네. 협상 기간이 이제 2차가 4월 26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4월 25일이니까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1차 FA 대상자는 타구 단위로 협상을 할 수 있고 2차는 모든 구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가 다시 원소속 구단으로 돌아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나갔다가 만약에 원하는 팀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원소속 구단으로 하는데 그게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또 다시 타구단과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5월 네. 13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마 단계가 지날수록 가치는 좀 더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FA 대상자 이적에 관한 보상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표로 이렇게 막 나왔으니까 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FA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알려드렸고 일단 그러면
KB 소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셀러리 캡이 꽉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에 우승을 이미 압도적인 좀 그런 전력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딱히 보강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선수층이 굉장히 지금 두텁고 세컨 유닛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플레이오프에서 확보가 됐기 네. 때문에 굳이 어떤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와서 네. 또 다시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팀을 또 정리를 해야죠. 셀러리 네. 캡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KB는 지금 뭐 명확합니다. 이 전략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계속 우승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KB는 실제로 정말 FA는 거의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팀이 이 선수가 이렇게 가면 이 선수가 보상 선수로 어떻게 빠질지 네. 뭐 그런 거 재밌게 약 팝콘 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계세요. 대신에 올해 지금 아직 좀 밝혀드리긴 어려운데 선수단 정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로스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다른 팀의 방출 선수 명단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는 정도. 굉장히 좀 또 쏠쏠하게 어떤 그 명단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상황이 될수 있을 KB 것 같아요.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박지수 선수라는 그런 든든한 센터가 있고 허연 선수라는 가드가 있고 이제 윙자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강희술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팀 예를 들어 방출이 누가 됐어요. 근데 이 선수는 예를 들어 슛만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기가 이제, 하나만 있어. 다른 팀에서는 사실 데려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팀들에서. 근데 KB에서는 뒷선에 이런 수비가 있고 그러다 뒷선에 박지수라는 수비가 있고 앞선에 슈터에게 볼을 넣어줄 수 있는 가드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슛만 보고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력 그 전술적으로 딱 맞는 타이밍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마련해 놓은 상태죠. 네. 그런 조금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 선수를 또 이제 유심히 좀 지켜보는 중이고 그래서 KB에 사실 저기 FA 관련해서 드릴 만한 소식은 그렇게 없습니다. 대신에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있죠. 그렇죠. 강희슬이 지금 워싱턴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희수 선수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마이샤 선수랑 손짓 발짓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했다가 네. 강희수 선수한테 혼났습니다. 왜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러는 걸 봤는데 네. 아니라고. 그럼요. 예. 영어를 했답니까?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조금 이 선수랑 그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네. 이 선수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왜요? 이 선수가 아니 그 야단 맞았다고 지금 보충으로 지금 대단하다 뭐 이런 칭찬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네네. 대단한지 안 하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네네. 제가 이걸 사실 되게 아끼려 그랬어요. 이 썰을 네네. 진짜 멋있어가지고 네네. 저희 농구대학 가서 쓰려고. 네네. 근데 모든 분들이 좀 알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농구대학에 쓸 거 여기서 먼저 쓰고 간을 좀 보시고 맞습니다. 농구대학에 좀 심화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키워준 곳은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먼저 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농구대학 사랑합니다. 네. 네. 이 선수가 네. 사실 KB 스타즈랑 계약을 할 때 네. 박지수 선수도 그랬지만 WNBA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WNBA에 지원을 해주겠다. 네. 트레이너나 뭐 그런 스텝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맞아. KB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죠. 네. 강희수 선수가 이번에 안 가고 혼자 갔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샤 선수랑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현지정 빨리 하려고? 자기가 지금 트레이너랑 이 아는 사람이랑 한국인이랑 가면은 내가 분명히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만 우리 트레이너랑만 얘기를 둘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팀원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엔트리에 들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현지에 이제 에이전트가 있어요. 네. 근데 에이전트한테도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오지 말라고 했대요. 의존할 수 있으니까 불이 불식간에 의존할 수 있으니까. 에이전트한테도 내가 이 에이전트분한테 의지할까봐 내일부터는 제가 한번 혼자 해볼게요. 라고 진짜 그냥 혼자서 감독 코치랑 해가지고 막 수비 드릴 이런 것도 슈팅 드릴도 혼자 지금 하고 있다고. 이건 진짜 좋은 건데 뭐냐 강희슬이라고 예. 그러면 국내 최고의 슈터 그리고 국가대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전 의식 떨어질 수 있고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강희슬인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가서 이제 거기 WNBA에서는 사실 강희슬 선수가 뭐 무명에 가깝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느 정도 한 획을 긋고 간 선수이기 때문에 축구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도전 정신을 갖고 내가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완전 여기서 신이다 루키다 이 마인드로 가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이제 그 넥스트 플레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슈트 같은 거 던졌을 때 뭐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내가 던져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무책임한 게 아니고 그거를 갖다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대단하네요.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좋고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첫 시범 경기가 있었는데 강희수 선수는 팀의 첫 번째 식스맨으로 들어가서 네, 3점슛 2개 포함 8득점을 올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아쉽게도 중계는 없었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희슬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로스터 지금 이제 경쟁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희슬 선수 이런 도전 응원을 하고 꼭 로스터에 들어서 유의미한 경험을 쌓고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라운드 슈팅 가드 크리스틴 윌리엄슨이 윌리엄스가 시즌 아웃이 됐어요. 예. 네, 강희슬에게는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또 이제 워싱턴의 같은 동양인 선수 이번에 영입한 마치다 루이 선수가 네. 조금 늦게 합류를 했어요. 네. 어제자로 합류를 했는데 이 선수가 포지션은 다르죠. 이 선수는 가드잖아요. 완전한 그렇죠. 1번 가드인데 포지션이 다르지만 로스터 경쟁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워싱턴이잖아요. 여기가 네. 워싱턴 미스틱스가 있는데 이 남자 구단 있죠. 워싱턴 위저즈가 있는데 WNBA랑 NBA랑 이런 같은 연고지를 쓰면서도 프런트가 같은 구단이 있고 아닌 구단이 있어요. 네. 근데 워싱턴은 제가 알기로 모뉴먼트 스포츠였나? 이래가지고 오너가 같습니다. 이 프런트가 같아요. 그래서 이 마치다 루이 선수가 이 미스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워싱턴 위저즈에 어떤 선수가 있냐? 하치무라 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가 NBA 실제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마케팅적으로 쏠쏠했다고 해요. 그렇죠. 올 시즌에 맞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WNBA에서도 구단 내부에서는 프런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마치다 루이 선수는 로스터 경쟁에 조금 유리한 점을 고지를 밟고 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실력이 좀 모자라도 마케팅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WNBA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재정 넉넉한 편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케팅 요소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든다 또 실력도 있고요. 네. 든다 했을 때 강희수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하나가 사실은 좀 비어버리는 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역학적인 관계에서 좀 위협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원성 기자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대로 도착했고 또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 예. 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은행 최희샘 선수가 F이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렇죠. 잔류가 최우선이라고 정말 열심히 이제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있는데 네. 다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희샘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최희삼 선수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죠. 네. 그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뭐 김소니아라든가 박지현이라든가 여전히 뭐 그 박혜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최희삼 선수가 빠지게 되면 이제 우승권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은행은 예전에 박혜진 선수 잡을 때도 네. 뭐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구단들이 막 노렸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잡았으니까 네. 이번에도 뭐 협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씀 정말 잘해주신 것처럼 박혜진 선수가 나간다고 했을 때도 좀 위기였고 김소니아 선수가 첫 FA를 얻었을 때 이거 저 어떻게 채우냐 위기였었는데 결국 다 방법을 찾았듯이 이번에도 만약에 최인 선수를 놓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성호 감독도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는 예.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휴직한 다음에 이제 거치를 갖다 결정하는데 아마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뭐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은행이 경고했잖아요. 비시즌에 네. 이 선수가 FA를 얻어 아예 안 나가. 안 나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선수가 누가 양지희 선수 같이 막 은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데에서 또 김정은 선수가 이렇게 수혈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올 시즌에 뭔가 조금 특히 여름에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이제 명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훈련량이나 뭐 이런 게 조금 그런 게 많기로 명성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잔류를 하고 이런 이유에는 그래도 우리은행 가면 우승하니까. 그렇죠. 예. 보상이 또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고. 우리은행 가면 연봉 많이 받고. 네. 예. 그래도 우승하니까. 우승반지 낄 수 있으니까. 네. 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가장 마지막 우승이 거의 4년 전이죠. 지금. 네. 예. 아무래도 조금 이렇다 보니까 다른 팀 선수들 사이에서도 우리은행을 가도 우승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예.
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다 보니까 최희생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1차 FA 때도 구마르 시절이 좀 남았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게 또 이제 점점 시장이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번 비시즌 때 굉장히 좀 바쁩니다. 네. 네, 위성 감독과 재계약 여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최희샘 선수 잔류가 또 우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외부 영입도 이제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이 그 앞서 얘기했듯이 1차 FA 김현희 선수, 한음지 선수가 결렬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네. 1차 FA 협상 명단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상이 살짝 고질적인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2년간 김현희 선수 없는 상태에서 스몰 라인업이란 대안을 갖다가 좀 찾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김현희 선수하고 이제 협상을 했을 때 어떤 그 꼭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한엄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충격이죠.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뛰지 못하다가 올 시즌 막판에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쏠쏠한 선수고 네. 게다가 이제 스트레치형 빅맨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신한은행은 만약에 이 두 선수가 결렬이 됐다라는 거는 저는 거꾸로 봤을 때는 외부 FA 영입을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선수단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신한은행 관계자님께서는 처음부터 목표가 내부 단속이었던 만큼 1차 선수인 그 1차 FA 선수였던 김현희 선수나 한엄지 선수도 모두 잡고 싶었지만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았다. 네. 아쉽지만 시장에 나가서 멋지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좋게 인사하고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한은행도 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금 FA도 지금 김단비 네. 무조건 잡아야 되는 신한은행에서 그런 선수가 있고 이경은 또 잡아야 되죠. 정유진, 한채진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단비 선수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적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단비 선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김단비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루머가 실체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FA 영입이나 아니면 김단비 이 둘을 안 잡은 게 김연희 선수랑 한은진 선수를 안 잡은 게 김단비 선수에게 올인을 하기 위한 뭐 얘기도 있어요. 모든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김단비 선수가 선수 생활로서 어느 정도 이룰 건 거의 다 이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단비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말 우승을 되게 하고 싶어요. 이 선수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김연희 선수랑 한우진 선수를 안 잡는 게 우승으로 가는 길일까? 네,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김단비 선수가 우승권에 있는 그러니까 우승에 걸쳐져 있는 그런 팀들로 가야 되는 건데 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딜레마가 있고요. 네. 신한은행 프랜차이즈인데 네. 참 애매합니다. 저희도 이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예. 지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갔다 그러면 네.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의도가 있어 이렇게 했다라고 네.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항상 신한은행도 지금은 뭐 1차 FA가 2명이나 나오면서 굉장히 뭐 말이 많겠지만 언제나 신한은행도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언제나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네. 예, 협상 마지막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팬들께서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재밌습니다. 네. 네, 제가 네가 가라 하와이.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네. 1차 FA가 있어요. 김시현 선수가 이 선수가 국내 최초로 하와이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네. 야, 이건 윈윈 아닌가요? 하와이 하와이에서. BNK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네. 판을 잘 깔아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BNK의 존재가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그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에서는 키움이라는 존재가 네. 어디 역설을 적어보면 돈도 없고 그러면서 맨날 선수 팔고 트레이드하고 하면서 네. 욕을 먹을지언정 네. 그런 구단이라도 있으니까 트레이드라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약간 BNK도 그런 존재라고 봐요. 약간 이번에 4강밖에 안 가는데 하와이를 가? 약간 이러면서 다른 팀들한테 야 그럼 우리 팀 어디로 보내야 돼? 네, 이러면서 진짜 워낙 구단들이랑 친하니까 네, 예, 네. 미움 아닌 미움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하와이에서 사인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미움 아닌 미움을 받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BNK가 다른 2차 FA 선수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님이나 다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 팀이 복귀하고 나서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릴 거예요. 네. 그 뜻은 뭐냐?
이 팀이 와야 지금 이차이프 선수들이 다 썰이 조용한 게 이 네. 팀이 와야 본격적으로 F1이 시작입니다. 그 뭔가가 지금 BNK하고 연관이 다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이 BNK가 와야 이제 조건을 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F 시장이 기사들도 안 나오고 조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찻잔 속에 태풍인 이유가 네, BNK에 BNK가 와야 기사가 좀 나고 선수들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아까 뭐 키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네. 그 키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트레이드가 된다. 네. 요거는 공통점이고 근데 대신에 완전 극과 극인 게 키움은 돈을 네. 받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고 이 팀이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는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지금 BNK가 묘합니다. 저는 재밌어요. 예. 네. 막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뉴욕 양키스의 데릭 지터가 굉장히 기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네. 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원서인 기자가 또 참고로 예. 메이저리그 바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네. 데릭 지터 한테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선수는 이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이유가 기자들한테 라커룸에 있는 얘기를 모두 하지 않는다. 다만 기자들이 기사거리를 쓸 정도로는 한다. 그래서 기자들이 좋아한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팀들이 몇몇 있는데 BNK가 좀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알려줄 만큼 알려줘요. 맞아요. 다 알려주진 않아요. 맞아요. 네. 데릭 지터가 또 지금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직접 기고하는 칼럼 네.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데릭 맞습니다. 지터가.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자, 그래서 BNK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하와이 갔다가 언제 옵니까 이 팀? 이틀 뒤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갔다 오면 이제 아마 피바람이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때부터 좋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FA 시장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네, 봅니다. 저희는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빨리 와요 BNK. 네. 예, 웰컴백. 좋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생명이 아까 말씀드린 약간 데릭 지터 같은 팀. 다 음. 알려지진 않지만 저희가 썰풀 정도는 알려주는 팀. 네, 아주 좋은 팀들이죠. 이주연 선수랑 파격적인 5년 2억 1천만 원 그리고 김한비 선수와도 1년 5천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주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주연 선수를 팀의 어떤 코어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주연 선수랑 더불어서 5년 계약이 최근에 또 있었죠. 윤예빈 선수의 5년 계약. 이거는 구단의 의지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장기 계약을 1차 F에서 장기 계약을 때려버리는 거는 선수의 의지가 굉장히 커요. 네. 웬만한 팀들에서 5년 계약을 팀에서 제시를 해도 사인을 안 하는 선수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선수들은 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확실히 로열티가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계약이 발표되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이주연 선수는 처음부터 계약을 FA를 얻었을 때부터 자기는 무조건 블루밍스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른 팀들의 오퍼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는 무조건 팀에 남고 싶었는데 팀에서 마침 협상 계약 이제 도중에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제시해줘서 정말 고맙기도 했고 왜 블루밍스냐? 왜 그렇게 삼성팀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선수단끼리 내부 분위기가 아니고 프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독 코치진부터 해가지고 정말 자기를 이제 가족같이 이주연 선수가 좀 이제 굴곡이 많은 선수지 않았습니까? 발목부터 허리부터 이제 굉장히 정말 부상도 많고 결장도 많았던 선수인데 그거를 묵묵히 정말 기다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보답해야 될 게 앞으로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런 구단에 조금 자기가 5년 동안 보답하라고 싶은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삼성생명이 이제 돈을 이제 막 함부로 쓰는 구단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단과 이제 믿음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그 장기적으로 잘 펼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연 그리고 윤예빈 이 두 코어는 아마 5년 동안 삼성생명의 어떤 4강을 올려놓기 위한 가장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지금 이주연과 윤예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이제 키우면서 이렇게 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해란 선수도 있고 여러 이제 유망주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아마 이제 매 시즌 어떤 그 전력의 향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내부에서는 각자 각 팀의 방향이 예를 들어 KBS는 무조건 우승, 우리은행도 우승, 뭐 네. 이렇게 하고 뭐 어떤 팀은 리빌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팀들의 방향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방향이 있다. 예, 외부 영입도 좋지만 외부 영입은 언제나 보상선수 출혈을 따르고 그렇죠. 우리의 방향대로 그 내부 리빌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육성한 선수를 그런 식으로 잃고 싶지 않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썬더스도 그렇고 셀러리캡 때문에 외부 영입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어요. 실제로 임금배 감독이 재임 기간 몇 년 동안 7년 정도 동안 외부 영입이 아예 없었어요. 0명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게 셀러리캡이나 이런 돈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닌 게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배희원 선수 화끈하게 4억 하면서 잡았죠. 예, 윤예빈 선수도 5년 동안 잡고 이주현 선수도 5년 동안 잡을 선수들을 확실히 잡고 가는 이제 기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확실히 방향성에 따른 시선 차이고요. 네, 그게 방향성의 차이인 게 방향성에 따른 결과인 게 뭐냐면은 박하나 선수를 이번에 안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찌감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하나 선수는 3차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잡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선수에게 풀어주는 거죠. 예, 이제. 이거는 예. 일찌감치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갈 길을 이제 모색하게 해주는 움직임인데, 근데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박하나 선수한테 관심 있는 구단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하나도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그런 네. 이제 가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고질적인 어떤 그 무릎 부상이 있긴 하지만 부활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그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예상이고요.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 자, 일단 이하은 선수 2년에 6천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이하은 선수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달라질 팀과 함께 하고 싶다. 예, 달라질 팀이 기대돼서 사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달라질 팀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하은 선수와 직접 협상을 한 프런트나 감독 코치가 모두 포함된 네. 결과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프런트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단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바뀌었고 지금 감독이 김동원 감독 체제로 네.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팀이 또 지금 제대로 또 뭐 리빌딩을 한다면 향후 한 2, 3년 내로 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이하은 선수 사실은 이제 하나원큐도 멤버가 절망적이지 않은 게 예. 뭐 이하은도 있고 양인영도 있고 뭐 신지현 지금 FA 풀렸지만 신지현 선수도 있고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구슬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예림 있고요. 네. 많이 있으니까 이하은 선수 여기에서 어떤 그 롤 플레이어로서 또는 이제 주전 센터로 도약을 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6천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자, 하나원큐 근데 2차 FA 중에 결별이 유력한 선수가 있어요. 네, 2차 FA 선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원큐도 굉장히 많이, 신지현 선수 포함해서 꽤 있는데 이 선수 중에서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명이 될 수도 있지만 결별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예, 이건 내부에서 들린 얘기는 아니고요. 저 다른 쪽 소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것도 네. 2차 FA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예, 2차 FA에 지금 하나원큐 4명 있어요. 고아라, 네. 구슬, 김희슬, 신지현. 네. 신지현 잡겠다 그러고 3명 중에 1명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또 이제 신빙성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아직까지 100%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 네.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구단들이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예년과 달리 워낙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냥 이 선수를 영입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도끼라고 생각했던 선수를 놓쳐가지고 팀을 다시 재건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구단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 내 지금 2차 FA 혹은 1차 FA 선수들 중에서도 이미 계약을 한 선수들 중에서도 사인 앤 트레이드로 다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구단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정말 국장님들, 차장님들 잠도 못 주무시고 다니고 있는데, 네, 하루하루 저희가 한 주 한 주마다 매주 이렇게 재밌는 소식 좀 많이 풀어올 테니까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댓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FA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만약에 확정이 됐을 때는 이제 뒤에서 또 풀어 주시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부분 좀 커트해 줘.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커트 할까요, 말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소식들을 갖다 해 드리고 이번 주는 여기까지 딱 하면 딱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아주 알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개 구단 강희슬 선수 그리고 FA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댓글에 달그닥 해가지고 웃음을 터지었던 분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저희가 책임 못 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우참 뭐 이런 거는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들어가 큰일 납니다. 무참 못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